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칠순이었거든요. 아니, 이제는 오늘이네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현우가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도 놓여 있었죠. 민지와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소원 빌어, 엄마. 그때였어요. 가슴 깊숙이 묻어둔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현우가 먼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밀었어. 이 손으로 직접. 며느리 순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딸 민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손자가 무서운 듯 엄마 품에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말해야겠구나. 너희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말이야. 저는 현우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 아들인지도.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김태준이야. 내 진짜 아버지는. 그날 밤 아무도 집에 남지 않았어요. 모두들 변명을 대며 황급히 자리를 떴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7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을 터뜨린 게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였거든요. 너 임신했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1976년 결혼 6개월 만에 들킨 그 비밀이죠. 현우야, 넌 아직 모르지?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1975년 20살이었어요. 절망적으로 가난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던 막막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김태준이었어요. 방직 공장 야근을 마치고 나오면 항상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눈웃음이 예쁜 남자였어요. 정혜야, 오늘도 고생했네. 왜 맨날 여기서 기다려? 집에 가야지. 너 보려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20살 처녀가 어떻게 그런 말에 안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시집갈 남편의 소꿉친구와 말이에요. 정혜야, 나 결혼해야 해. 알아. 그래도 널 포기할 수 없어. 알면서도 빠져들었어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해 겨울 임신을 했어요. 태준이의 아이를요. 어떡하지? 결혼해. 다른 남자와. 뭐라고? 내 친구 있잖아. 박성우. 그 사람이 너 좋아한다며. 태준이는 차가웠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 같은 여자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남자였죠. 한 달 후 박성우와 결혼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채로요. 정혜야, 행복하게 살자. 성우는 순수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혜야, 언제 마지막 생리했나? 시어머니가 자꾸 물어봤어요. 4월쯤요. 4월? 그럼 내년 2월에 낳겠네. 식은땀이 났어요. 실제로는 2월에 임신했으니까 12월에 낳아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몰랐을까요? 성우는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1976년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이죠. 12월 15일 현우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일찍 낳은 것 같아요. 조산인가 봐요. 하지만 현우는 3.5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조산하라기에는 너무 컸죠. 시어머니가 며칠 뒤 찾아왔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혜야, 이리 와. 방으로 끌려가서 문을 닫더니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인연이 바람을 폈구나. 어머니, 무슨 10개월 만에 3.5kg 아기가 나와? 그것도 이렇게 성숙하게.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벌벌 떨었어요. 성우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평생 이 집 종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더러운 입 다물고 살아.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의 지옥 같은 구박이 시작된 건요. 정혜야, 빨래 다시 해. 뭘 잘못했나요? 냄새 나잖아. 코 없나? 하루에 3번씩 빨래를 다시 시켰어요. 정혜야, 밥이 왜 이래? 어떤 게 잘못됐나요? 짜다 짜. 새로 해.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현우가 3살 때 성우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어요. 현우가 나 안 닮았네. 누구 닮은 거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성우도 알고 있다는 걸요. 다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여보, 현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하지만 성우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확신이 없는 듯한 표정이었죠.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우를 대하는 태도가요. 현우야, 아빠한테 와. 싫어요. 왜 싫어? 아빠가 나쁘나? 성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성우가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100만 원을 당장 구해오지 못하면 오늘 밤 내 남편은 죽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협박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982년 현우가 7살 때의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우는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현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아버지 노릇을 했죠. 하지만 그 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화투 좀. 처음에는 소액이었어요. 몇천 원, 몇만 원. 그러다가 점점 커졌죠. 정혜야, 돈 좀 빌려줘. 얼마나? 10만 원만. 뭘 하려고? 사업 자금이야. 금방 갚을게.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도박판에 갖다 바쳤죠. 그해 겨울, 대부업체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박성호 씨 집 맞나요? 네. 그런데 왜요? 빚 독촉하러 왔어요. 원금 50만 원에 이자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200만 원이면 그때 제 월급의 20배였거든요. 남편이 지금 없는데. 그럼 부인이 대신 갚으셔야죠. 그날 밤 성우가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울면서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성우가 처음으로 저를 때렸어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결국 친정 어머니의 전 재산인 100만 원을 빌렸어요.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모두 가져왔죠. 정혜야, 이 돈 어떻게 마련했나? 친정에서 빌렸어요. 미안하다. 금방 갚을게.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1년 뒤 더 큰 빚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500만 원이에요. 대부업체 사장이 말했어요.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섬뜩했어요. 그때 선택해야 했어요. 몸을 팔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모두 파멸할 것인가. 내 죄는 언젠가 내 자식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요. 1985년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었거든요. 성우의 도박 빚이 500만 원까지 불어났을 때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사모님 정말 하시겠어요? 대부업체 사장이 비실거리며 웃었어요. 50대 뚱뚱한 남자였죠. 일주일에 한 번 3개월만 해주시면 빚을 모두 탕감해 드릴게요. 눈을 감았어요. 현우와 민지를 생각했죠.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모텔에서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당연하죠. 비밀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알았어요. 이 더러운 년이 이제 몸까지 팔았구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구박이 더 심해졌죠. 현우야, 할머니가 뭐라고 했지? 엄마가 나쁜 여자래요. 7살 아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전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은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정혜야, 이리 와.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줄 아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어요. 내 죄는 언젠가 내 자식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현우도 민지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줄 테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지가 물어봤어요. 아픈 사람이 한 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정말로 시어머니의 저주가 현실이 될까 봐요. 그리고 20년 뒤 그 저주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더러운 년아. 내가 언제까지 모르는 줄 알았나? 성호의 주먹이 제 뺨에 날아들었어요. 1988년 어느 겨울밤 드디어 들킨 날이었죠. 그동안 성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3개월 동안 몸을 팔았다는 것도요. 여보,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성호가 들고 있던 건 사진이었어요. 모텔에서 나오는 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요. 누가 줬어요? 그게 중요해. 네가 한 짓이 중요하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가족? 성호가 비웃었어요. 가족이라고? 현우도 내 아들 아니고 너도 창녀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성호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요. 엄마가 나쁜 여자래요.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누가 그래? 아빠가 친구들한테 말해서. 다들 우리 엄마가 창녀래요. 11살 아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성호는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동네방네 제가 몸을 팔았다고요. 정혜 엄마 봤어? 요즘 얼굴도 못 들고 다니네. 그럴만하지. 그런 짓을 했으니. 슈퍼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어디서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요. 민지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그런 일 했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성우가 또 취해서 들어왔어요. 쓰레기 같은 년.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순간 눈이 돌았어요. 그래서 술 취한 성우를 문 밖으로 확 밀쳤어요. 근데 그게 성우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쿵쿵쿵. 성우가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1988년 12월 24일 밤 11시 32분이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없이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성우가 목을 이상하게 꺾인 채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목에서 맥박도 뛰지 않았죠. 죽었어요. 아, 아니야.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가 죽였어요. 제 손으로 남편을 죽였어요. 그때 현우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 현우가 아빠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가 왜? 현우야, 119에 신고해. 네. 빨리.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인은 경추골절로 인한 즉사입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네요.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실족사고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지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맞은편 창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걸 봤어요. 김복순 아주머니였어요. 우리 집 맞은편에 사는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복순 아주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다음 날 장례를 치르는데 복순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정혜야, 어젯밤 일 다 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 보셨다고?
내가 성호를 민 거. 내가 다 봤어. 아, 아주머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복순 아주머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매달 30만 원씩 달라. 복순 아주머니의 협박이 시작됐어요. 1989년 1월부터요. 30만 원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 안 그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복순 아주머니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성호를 밀어서 죽였다는 것을요. 그때 넌 제발 그만 좀 해줘라고 소리쳤지? 맞았어요. 그 말까지 들었다는 거였어요. 아주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살인자가 뭔 제발이야? 결국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을 조금씩 빼서요. 하지만 30만 원으로 끝날 복순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이번 달부터 50만 원으로 올려. 왜요? 물가도 올랐잖아. 그리고 내 손자 학원비도 부족하고. 6개월 뒤에는 70만 원, 1년 뒤에는 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아주머니, 정말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래. 그럼 현우한테 말할까?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고. 현우는 13살이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을 팔았어요.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죠. 엄마, 왜 이사해요?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어. 거짓말이었어요. 복순 아주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도 복순 아주머니의 협박은 계속됐어요. 매달 집까지 찾아가서 받아갈 테니까. 5년이 지났어요. 현우가 고3이 될 때까지 계속 돈을 줬어요. 그러다가 1994년 어느 날 복순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혜야, 미안하다. 네. 나 암에 걸렸어. 시한부래. 복순 아주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다. 미안해. 아주머니. 사실은 말이야. 복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성호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그랬어. 복순 아주머니의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날 밤 내가 성호랑 싸우고 나서 현우가 계단 위에서 아버지를 밀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럼 현우가?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밀어본 거야. 복순 아주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현우가 2층에서 내려오면서 성호와 마주쳤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성호가 현우에게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라고 소리쳤고 충격받은 현우가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밀었다는 거였죠. 근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서 돈 받는 게 좋았거든. 그리고 현우 그 애가 불쌍해서. 복순 아주머니는 5년 동안 저를 협박하면서도 현우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살인자는 현우라는 거예요? 사고야. 13살 애가 무슨 살인을 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20년 동안 제가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복순 아주머니가 죽은 뒤 현우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때 현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누구랑? 회사 후배요. 순이라고 해요. 현우는 행복해 보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뭔 소리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현우는 그날 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요.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을 잃었을 거예요. 현우야,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저주는 정말이었어요. 결혼 2년 후 현우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순이가 유산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아기가 죽었어요. 현우가 엉엉 울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3년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엄마, 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뭐라고?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전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현우는 억울해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계좌 추적, 서류, 증인까지 모든 게 현우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현우야, 정말 안 한 거지? 엄마도 저를 의심해요?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을 믿지 못하는 제가 한심했어요. 결국 현우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로 취직도 쉽지 않았죠. 현우 씨 이력서에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요? 횡령 전과가. 죄송하지만 채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의 과거는 이미 업계에 소문이 났거든요. 그때 민지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엄마,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뭐라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대요. 이혼하자고 해요. 민지도 울고 현우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 저주 때문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뭘? 아버지랑 관련된 뭔가 무서운 기억이요.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기억 안 나는 게 좋을 거야. 왜요? 뭔가 중요한 건 것 같은데. 현우가 계속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대해서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근데 왜 자꾸 악몽을 꾸죠? 제가 아버지를. 현우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꿈이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현우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로 현우의 인생이 더욱 꼬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까요? 왜? 계속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 당신은 살인자예요. 현우가 내뱉은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24년 제 칠순 생일 3일 후였죠. 현우야,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행들이 터져나왔어요. 순이의 유산, 횡령 누명, 실직, 그리고 서서히 돌아오는 기억들까지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우리 집에 저주를 불러왔어요. 현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며느리 순이도 손자도 함께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민지마저 등을 돌렸어요. 저희도 다른 사람들 시선이 힘들어요. 살인자의 가족이라니. 결국 혼자가 됐어요. 그날 밤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현우야, 엄마가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를 죽인 건 엄마가 아니야. 그날 밤 내가 먼저 아버지를 밀었어. 13살이었던 너는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었지만 엄마는 다 봤어. 너를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침묵했어. 복순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지만 너를 보호해줬어. 너는 죄가 없어. 13살 애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일이니까. 그동안 엄마를 살인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지킬 수 있어서. 사랑한다, 현우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후련했어요.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모든 걸 털어냈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갈 곳은 시골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죠. 새벽 5시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우가 그 원룸으로 찾아온 거예요. 엄마. 현우가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편지. 읽었어요. 그래. 근데 엄마, 저 기억나요. 깜짝 놀랐어요. 뭘? 그날 밤. 아버지가 계단에서 저한테 소리친 거.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라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를 밀어버린 거. 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기억이 안 났는데 엄마 편지를 읽고 나니까 갑자기 다 떠올랐어요. 현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죽인 건데 엄마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30년 동안 고생하시고 현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제가 죽였잖아요. 13살 애가 무슨 살인을 해. 그냥 화가 난 거였잖아. 현우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다 지켜줄게. 앞으로도. 엄마. 사랑해요. 그날 오후 민지도 찾아왔어요. 순이와 손자도 함께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 지켜주셨는데.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됐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태준이었어요. 현우의 친아버지요. 정혜야, 오랜만이야. 70세가 된 태준이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왜 왔어? 현우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를 만나고 싶어서. 안 돼. 왜? 내 아들인데. 그 애한테는 성호가 아버지야. 평생 그렇게 살았는걸. 태준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멀리서라도. 결국 태준이와 함께 현우 회사 앞에 갔어요. 퇴근하는 현우를 멀리서 지켜봤죠. 정말 닮았네. 젊을 때 나랑.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회돼? 매일. 평생. 그럼 그때 왜? 바보였어. 젊어서. 태준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잘 키웠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현우는 새 직장을 구했고 순이도 다시 임신했어요. 민지도 남편과 화해했죠. 엄마, 정말 신기해요. 현우가 말했어요. 뭐가? 진실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시할머니 저주도 풀린 건가요? 웃었어요. 저주는 없었어. 그냥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불행했던 거야. 이제 정말 끝이에요. 70년을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비밀도 숨기고 죄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아이들을 지켰으니까요. 그게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현우도 진실을 알고 가족도 다시 모였어요. 오늘 현우가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응, 전혀. 왜요?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그게 제가 현우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선물이에요.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진짜 사랑 말이에요.